자, 이 시간에는 종별 변경 51쪽 시커먼 2번 종별 변경을 할 차례인데 다시 한번 전 시간 거 체크만 해봅시다.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개공사 등이 될 수 없어요. 첫째, 등록 요건입니다. 결격사자는 등록 신청에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입니다. 만약에 개공사가 결격사에 빠지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이때는 2달 여유를 줍니다. 2달 안에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겁니다. 또한 결격사에는 등도 될 수 없어요. 종사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면 소공이나 보존이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되고 나서 빠지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특히 고용인이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이 종업원이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2달 내내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사장님이나 회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결격사유 쭉 나열만 해보고 벗어나는 방법만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죠.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 몇 년? 3년 지나야만 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자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사자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기간 중에 결격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자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셨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자입니다. 이어서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 법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쪽으로 가서 종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등록의 기준이 거기 네모 4번에 있죠. 동그라미 네모 4번 등록의 기준을 먼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기준을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종별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려면 증 따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증을 딸 뿐만 아니라 등록이라는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을 받아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제 아닙니다. 자유영업제 아닙니다.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등록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서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전부를 입증받는 행위를 등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개업을 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돼요. 도구자는 사무소 소재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관청께서 우리 법이 정하는 등록 기준을 검토해보고 별 흠이 없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기준에 만족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등록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편에서는
등록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등록의 기준이에요. 한 문제 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의 기준을 갖고 낼 겁니다. 자, 제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합니다.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6조 2항의 기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새로 나올 수가 없죠. 그 양반들은 증도 없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양반들은 폐업하면 사망하시면 취소 처분을 받으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등록의 기준은 두 가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되는 기준, 또 법인인 경사가 갖춰야 되는 되려는 자가 갖춰야 되는 기준 알아봅니다. 둘 다 공통 요건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시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된다고요. 미성년자가 등록 신청합니다. 안 돼. 한정치산자, 파산자가 등록 신청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자체는 물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될까요? 증 가진 사람이어야 될까요? 증 가진 사람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뭐 이건 못 뻔한 소리입니다. 증 없는 일반인은 등록 안 해줍니다. 네? 등록을 받으려면 증이 있어야 돼요. 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됩니다. 증 없는 일반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이 있어도 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이미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존한 자입니다. 현재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상태에서요,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떨어지면 잠시나마 소공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돼. 따블 개념이 돼요. 우리 법령은 양다리 걸치는 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소공인데 등록을 신청해서 개공사가 되자마자 소공을 접고 그냥 개공사로서 내 업에 전념하겠다. 이거는 네 생각이고 법에서는 그런 걸 애초에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해요.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증이 있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상태에서의 등록 신청은 당연히 안 되겠죠. 소공을 벗어난 그냥 공인중개사 상태에서의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따 교육을 다시 공부할 텐데, 너 개공사가 되고자 하느냐? 업자가 되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너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 업자가 되려면 이거 정도는 알아야만 한다. 업자가 되려는 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기초교육이에요. 예? 개공사가 되려는 자가 받아야 되는 기초교육. 이 교육을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날이 등록 신청일이다. 그렇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에서 물어보면 돼요. 언제 교육을 받으셨어요? 6개월 전에 받았다. 그럼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1년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또 받으셔야 돼요. 예?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물적 요건으로서 뭐죠?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유권 해석상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또한 위법 건축물도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종계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리고 그 밖에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도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제외한다. 결국 그 말은 가설 건축물로는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가설 건축물로는 등록을 받으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만 있으면 돼요? 사용권만 있으면 돼요. 꼭 신청인 명의의 건물,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아니어도 됩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점포들 돈이 없어요. 친구가 점포를 얻었어요. 임차는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네? 사용권이 있다고요. 그러면 등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아니어도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없는 경우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뭔가요?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사용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준공까지 떨어졌지만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입니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라면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준공 등이 떨어진 상태라면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에 오픈하고자 합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예? 종교시설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용도가 이종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되려는 자가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인 개공사가 되려는 자가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설사 등록을 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갖춰야 되는 기준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상법상 회사여야 됩니다.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상법상 회사일 것. 참고로 상법상 회사는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일 것.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이어서 14조, 나중에 이제 우리 법 공부로 14조를 공부할 텐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렇습니다. 중개법인은 겸업을 제한합니다. 중개법인은 겸업을 제한해요. 중기업에다가 14조에 나열된 업무까지만 합니다. 지금 참고로 거기 박스에 보시면 14조에 나열된 업무가 1, 2, 3, 4, 5, 6 나열돼 있죠. 중기업 플러스 6개 토탈 7개까지만 영위할 목적이에요. 예? 이거 외 다른 업무가 들어가면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기업과 여기 나와 있는
예컨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당연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기업과 건설업, 중기업과 금융업, 중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중기업과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이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14조의 나열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표는 반드시 누구야 돼요? 대표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누가 전문가인가요?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항상 조문을 읽으실 때 포함과 제외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외한 사원, 여기서 사원은 무슨 사원이라고요? 항상 무한책임 사원의 줄임말입니다. 무한책임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먼저 갑니다. 법인의 대표는 아무나 해야 된다. 전문가여야 된다. 전문가여야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따라서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요? 이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일반인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일반인은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못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요. 회계 전문가도 마케팅 전문가도 무한책임사원 임원으로 영입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옛날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도 이 조건만 만족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중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임원을 몇 사람 두기로 했냐면 대표를 포함해서 5명을 임원으로 두기로 했어요. 자, 먼저 대표가 한 명 있어야 되는 대표는 공인중개사야 되겠죠? 대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그럼 4명 중에 제외한 3분의 1, 4명의 3분의 1입니다. 인간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최소 2명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일반인도 안 된다, 된다. 그렇습니다. 재무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또는 삼성전자 출신 마케팅 담당 임원을 한 사람 영입했습니다. 얼마든지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조건만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주식회사를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혼자 1인 주식회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사 1명으로도 주식회사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많지 않으면 감사 필수기관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1인 주식회사도 중개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용이 중복되죠.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되려고 하는 그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누가 받으셔야 돼요? 전원이 받으셔야 돼요. 전원.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 임원 전원이 다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개업무를 담당하든 담당하지 않든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든 일반인인 사원임원이든 교육만큼은 실무교육만큼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물적 요소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등록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죠. 기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다시요. 상법상회사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14조 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 임원, 분사무소는 책임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으실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습니다. 이 기준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이 등록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까 제가 건너뛰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51쪽 그 2번에 가면 종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종별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다. 법인은 경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의 경사가 있다. 근데 종별을 바꾸어서 업을 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죠. 예컨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요. 야, 나 법인으로 바꿔서 할 거야. 법인으로 종별 바꿉니다. 또는 법인의 대표가 그만두고 개인인 경사, 공인중개사인 경사가 되고자 합니다. 또는 부칙 6조 2항의 경사가 시험 봐서 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또는 법인인 경사로 종별을 바꾸고자 합니다. 종별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별 변경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네요. 원칙은 뭐냐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경사가 법인인 경사로 종별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뭔가요? 하던 거 접고 폐업하고 법인인 경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아서 업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폐업을 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우리 법령에서는 폐업 신고 의무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폐업을 해버리면 업무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폐업하고 신규 등록 신청서를 내면 제일 깔끔하지만 현행법에는 선폐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신청서를 새로 내면 됩니다. 단 이때는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종전에 등록증은 반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시고 형식은 신청서 제출이지만 실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업자가 대리른자가 받아야 되는 기초교육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경우는요, 이미 업자 생활을 하다가 종별만 바꾸는 거예요. 이미 알 거 다 안다고요. 예? 종별만 좀 바꾸는 경우니까 실무 교육을 따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그렇습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외는 재교부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재교부 신청을 해서 종별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첫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여야 됩니다. 이자가 시험에 합격해서 증을 땄어요.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종별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로구에서 26년간 중개인 영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인 간판을 떼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종별을 바꿀까 해요. 그런데 어차피 종로구를 떠난 딴 데는 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던 데 잘하는 종로구를 떠나지 않고 동일 등록관청 종로구 안에서 종별만 뭐로 바꾼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바꾸고자 해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별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개공사 등의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은 그 밑에 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에는 몇 가지 교육이 있나요? 실무, 직무, 연수,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네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네 가지 교육이 있네요. 첫 번째 무슨 교육인가요? 실무 교육입니다. 자, 실무 교육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실무 교육은 누가 받으셔야 되나요? 누가 받으셔야 되나요? 먼저 누가 받으셔야 돼요? 개공사가 되려는 자가 받으셔야 돼요. 실무 교육은 누가 받느냐면 개공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신청일 전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공사 되고 싶어? 최소한 이 교육은 받아야 돼. 교육 안 받으면 업자 시켜주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참고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을 하시다가 이분께서요 뭐를 했나요? 폐업을 했어요.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시요. 업을 하시던 분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폐업하고 3달 만에,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다시 개공사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이때는요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라니까요. 이때는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는 이 양반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때려쳤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시면 사장님께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료신고일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에 개공사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잘렸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장님 맞은편에 사무소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공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그렇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도요 소공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 실무 교육을 따로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누구도 받으셔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당신도 실무 교육을 안 받는다,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증 따가지고 소공으로서 취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는 기준일이 그렇습니다. 고용신고일이 기준이에요. 마찬가지 고용신고일 전 그렇습니다.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소공으로 취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취직 안 돼요? 무슨 교육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업을 하시던 분이 지금 보니까 뭘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똑같습니다. 제가 업을 하다가 업은 폐업을 했어요. 업은 폐업을 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사장 체질이 아니야. 그 업은 그만 접고 제가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근무를 하고자 해요. 사장이 아니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라면 그렇습니다. 안 받으셔도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내용이 똑같아요.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두셨다니까요. 자,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집에서 놀다가 종료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가 소공이 되고자 합니다. 집에서 노느니 그만두고 딴 데 소공으로 취직을 하고자 해요. 마찬가지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가 소공으로 근무했을 때 노하우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만 실무 수습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 1월 29일서부터는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수습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시행일 전까지는 아직은 실무 수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무 수습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가가 현재는 지금 제가 입문 강의하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실무 수습 방법이 시행일 전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소공이 되고자 합니다. 이때는요,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조원이 되려고 하는 자도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나요? 직무교육이라고 해요. 보조원이 되려는 자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라고 해요?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개 보조원도 이제 막 되는 거 아닙니다.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참고로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그 표를 보시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입니다. 그 바로 위에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이 써졌죠. 실무교육은 뭐를 교육 내용으로 하느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지식, 그리고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를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원래 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까 법률 지식이나 또는 중개 및 경영 실무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얘는 허튼 짓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만 받으시면 돼요? 직업윤리만 받으시면 돼요. 직업윤리. 자, 이어서 연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무교육에 이어서 연수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연수교육은 뭐예요? 일종의 재교육, 보수교육입니다. 일종의 재교육, 보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사실 필요합니다. 법이 바뀝니다. 제도가 바뀝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 번 교육받으면, 실무교육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바뀐 정책, 바뀐 제도, 바뀐 법을 가지고서 보수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무입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연수교육 대상은 누구냐? 실무교육 대상이었던 자들은 2년마다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재교육,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주로 이제 교육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바뀐 거 변경사항, 그리고 실무 및 직업윤리입니다.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16시간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되고요. 2개월 전에 통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께서는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2달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를 해서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실무와 직무와 연수는, 실무는 시도지사, 직무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연수는 시도지사입니다. 주로 이제 교육은 시도지사와 관계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교육의 내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받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많이 받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국토부 장관께서는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편차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새로 생긴 게 바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사고는 누가 칠 수 있나요? 개공사도, 소공도, 보조원도, 사원임원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모두 다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개, 공, 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 공, 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공사 등 전원이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께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공사 등에 관하여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는 교육 실시 열흘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때는 교육 관련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실무, 직무, 그리고 연수,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교육, 그 다음에 등록의 기준, 종별 변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최근 들어 한 번도 없어요.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실무 수습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의 기준도 꼭 정리할 것. 자, 기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공통기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공통기준은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뭐죠? 교육 받으셔야 되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실 것. 세 번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입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준공등이 떨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갖춰야 되는 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일 것,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14조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법인의 경우 대표를 포함해서 사원임원처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기준을 만족하면 등록관청께서는 등록 처분을 하고 서면 통지를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의 기준, 교육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업자가 되셨어요. 업자가 되셔서 이제 중개업을 하겠죠. 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소는 어떻게 둘 것인가? 협의나 폐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장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인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뭐가 있고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중개, 계약, 거래정보망 의무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5쪽 중개사무소 챕터 5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